이것을 가지고서 점을 친다는 게 아주 재밌다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점을 치려고 할 때 그냥 단순한 여행이나 뭐 사행심 가지고 점을 치지 않게 됩니다. 점을 쳐서 점괘를 딱 보고 나면 이런 게 나와요. 너무나 추상적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배워나겠지만 전혀 감을 못 잡겠죠. 음양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아래로 포개진 겁니다. 이것과 이런 기호와 구호와 자기의 구체적인 인생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야, 점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일을 찾느냐도 달라집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간이라고 그래서 산을 뜻하고 이것도 산이 똑같죠? 마침 두 개가 똑같은 게 나왔네요. 간위 산께입니다. 보통 이 괴 이름을 불러서 간위산 이렇게 부릅니다. 간위산. 자, 이 괴를 보고서 자기 문제를 점을 쳐야 됩니다. 제가 뭐 점은 잘 안 칩니다만 한번 이 괴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근데 이 괴는 참 마침 지금 얘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뭐 점은 잘 안 치는 사람입니다만 한번 이걸 어떤 때 뽑았느냐? 장인이 갑자기 위독해졌어요. 그래 급히 연락 왔는데 안 사람이 한삭이고 막 몸이 안 좋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점을 쳤는데 이 개가 딱 나왔어요. 근데 산이 두 개가 겹쳤네요. 근데 저거 아주 직감적으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네. 산에 산이 겹쳤으니 무덤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간은 만물의 종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말이에요. 종말이 겹쳤으니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딴 일을 점친 것도 아니고 그 위독하다고 그래서 건강 문제를 점쳤는데 간이산기가 떡 나오니까 제가 뭐 점을 주로 뭐 잘 치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대단히 불쾌하더라고요. 근데 내려가 사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뭐 그건 맞았다고는 점괘가 이렇게 칩니다. 단지 간이산만 가지고 치는 게 아니고 점이라는 건 해석이 엄청나게 어렵기도 합니다. 음양의 배치 뭐 이런 나중에 제가 좀 가르쳐 드릴 겁니다만은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괜히 여기서 점쳐가지고 어디가 생세하려고 하다가는 망신납니다. 저도 어디 가서 강호에 고수리 질비해가지고 아는 척 하다가는 칼 맞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음양이라는 기호의 배치, 짜임새, 양이 두 개, 음이 이렇게 끼어있고 또 양이 두 개, 음이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좋아하고 응하고 뭐 가까이는 뭐가 있고 이런 것을 다 따져가면서 내의 문제와 지금 뭐 내가 아까 예를 든 점친녀는 이게 의독하시니까 돌아가실까 아니면 쾌차하실까를 친 거니까 이건 뭐 답이 금방 풀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음양의 원리와 자기 구체적인 일상의 문제를 맞춰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고도 추상적인 높은 원리, 음양이라는 우주, 인생의 어떤 질서, 그 밑에 놓여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나의 인생 문제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철학적이고도 어려운 작업입니다. 점 친다는 것이 그냥 점을 치기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점 쳐봤죠? 한 번도 안 쳐보신 분. 점을 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거 뭐 제가 점을 치는 걸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점을 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이런 효과가 일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 때부터는 점을 치죠. 어려울 때. 보통은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은 거기서 한 걸음을 못 벗어납니다. 한 걸음을 못 나가요. 헤엄 못 치는 사람은 뭐 요만큼 자기 지름 한 발쯤 되는 웅덩이에다 밀어넣으면은 여기서 떴다 가라앉았다면 물을 먹지 한 걸음을 못 걸어 나옵니다. 진짜 희한해요. 제 동생이 헤엄을 못 치는데 산골 개울가에 놀러 갔다가 저 동생 키 쌓이는 데는 요만큼만 밖에 안 돼요. 거기다 제가 장난으로 밀어넣었어요. 근데 거기서 떴다 가라앉았다면서 물을 먹지 한 걸음을 못 나와요. 한 걸음을. 그래서 나중에 내가 겁이 나서 건져줬더니 막 와서 막 눈을 부릅뜨고 저를 막 때리려고 그래. 내가 싹싹 기른 적이 있어요. 물을 진짜 먹었거든요. 저는 죽는 줄 알았대요. 야 임마 한 걸음만 걸어 나오지.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절실한 문제에 콱 빠지게 되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 문제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탈출구가 안 보여요. 캄캄해요. 좀 더러운 비유라면 뭐 그 옛날에 뒷간에 구더기 그냥 꾸물거리듯이 그래요. 정말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점집에 가서 더 점을 쳐서 점 치는 분이 이제 객관적인 말로 참 권위도 있죠. 딱 한마디 던져주면 자기 문제가 다른 눈으로 보여져요.
절망인 것 같다가 희망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만, 내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자기가 빠져있던 데서 발을 한 발 바깥으로 뺄 수가 있어요. 발을 뺀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빠져있던 문제에서 발을 한 발 빼는 연습을 하면은 엄청난 수양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문제를 너무 자기 속에 들어앉아서 보지 말고 한 발 뒤로 발을 빼서 보려고 할 때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문제도 내 문제가 이런가 하고 한번 남의 문제 보듯이 한번 보는 연습. 근데 점을 칠 때 약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 치는 분들은 또 사실은 상담 역할도 해요. 하도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겪다 보니까 대개 오면 알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수완도 좋아요. 여자분이 오시면 이상한 말을 탁 해요. 집안에 대들보가 흔들거리는구만. 그러면 여자분들 한 많고 걱정 많은 여자분들은 댁에 가서 자기 입으로 다 쏟아놔요. 남편 걱정 때문에 간 분은 남편이 대들보지라고. 아이고 귀신같이 종하구나 하고 자기 입으로 그냥 줄줄이 털어놔요. 아들 걱정 때문에 간 사람은 아들이 대들보지라고 아들 얘기를 다 털어놓고. 경제 문제가 파탄이면 아이고 경제 말로 대들보지. 다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입으로 다 털어놓으면 그분은 또 변죽을 턱 울려가면서 적절하게 충고 한마디씩 던져주면은 가슴이 다 후련하고 스트레스 싹 풀려가지고 천하의 용한 점쟁이 만났다고 소문이 쫙. 근데 그건 사실은 자기가 반은 속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효과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일단 그런 점도 자기 문제를 발을 한 발 빼서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주역은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문제를 보는데 우주 자연의 근본 원리, 음양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고차원적 높은 영역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가장 일상적이고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를 가장 높은 진리라고 동양 우주론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음양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볼 때 어떤 사유의 연습이 돼요. 생각의 연습이 되고 문제를 뜯어보는 연습이 돼요. 음양의 상호작용과 이런 것들을 암암리에 생각하게 돼요. 양사의 음사의 양이 꼈구나. 양사의 음이 꼈구나. 이것만 해도 벌써 의미가 여러 가지로 나와요. 주역 뒤에 보면은 태극기